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왔는데 왜 검사 결과는 점점 나빠지는 걸까? 매일 아침 삶은 달걀도 챙겨 먹고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걷기 운동도 빠지지 않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작 본인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소변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이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달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 무심코 함께 먹고 있는 음식이나 습관이 콩팥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식습관을 살펴보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건강을 유지하고 누구는 질환이 진행됩니다. 그 차이는 음식 자체보다 음식의 조합과 먹는 방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콩팥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은 아프면 피로감이라도 느끼고 위장은 속이 쓰리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상당 부분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생활하다가 정기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아침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삶은 달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걀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적당히 섭취한다면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콩팥이 받는 부담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를 앞둔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입니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먹었고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들도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단백뇨가 발견됐고 추가 검사에서는 콩팥 기능 저하 소견까지 확인됐습니다. 본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지만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의외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의 조합과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달걀과 우유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달걀 2개와 따뜻한 우유 1잔. 얼핏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을 때처럼 영양소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인이라는 미네랄을 처리하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달걀에도 인이 들어있고 우유에도 인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혈액 검사 결과만으로는 초기에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치는 정상처럼 보이는데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콩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좋다고 알려진 식품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달걀과 짠 양념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드십니다. 혹은 간장을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맛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콩팥 혈관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단백뇨가 있는 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콩팥은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필터가 점점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료진들이 콩팥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는 조언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달걀을 먹을 때 소금을 빼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직후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뜨거운 녹차나 진한 보리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이 편해지는 느낌도 들고 입안도 개운해집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반복적으로 이런 습관이 이어지면 소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변비가 심해질 수 있고 장내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건강만 생각하지만 사실 장 건강과 콩팥 건강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불필요한 독성물질 생성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콩팥의 부담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은 직후에는 진한 차보다는 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함께 먹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좋은 조합은 달걀과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색깔만 예쁜 채소가 아닙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비교적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과 세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이런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과 함께 파프리카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채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고 식사의 균형도 좋아집니다. 특별한 요리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달걀 옆에 파프리카 몇 조각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보약보다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좋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니고 값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양파와 부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단순히 음식 맛을 내는 재료 정도로 생각합니다. 부추 역시 고기와 함께 먹는 채소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채소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은 콩팥 건강과 직결됩니다. 콩팥은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혈관이 건강해야 콩팥도 건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공급되는 호스가 막히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양파와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이 지나치게 경직되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생활 습관도 6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결국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콩팥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을 때 양파와 부추를 함께 곁들이는 것은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잘게 썬 양파와 부추를 넣고 달걀을 부드럽게 스크램블 형태로 만들어 보십시오. 짠 양념은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맛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실제로 나트륨 섭취를 줄인 분들 중 상당수는 몇 주만 지나도 예전처럼 짠 음식을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 한 번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조합이 가장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배입니다. 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과일이 정말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까? 당분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의 가장 큰 장점은 달콤한 맛이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특히 껍질 가까운 부분에는 몸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장이 건강해야 전체 건강도 좋아집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기관은 콩팥이 됩니다. 반대로 장 환경이 좋아지면 콩팥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함께 일하는 동료가 일을 나눠서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 혼자 하던 일을 둘이 나누어 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돕고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몸이 무겁고 피곤해질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 배를 적당량 섭취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식도 지나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는 적당량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 형태보다는 원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씹는 과정 자체가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삶은 달걀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자신의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해 보이는 음식도 올바른 방법으로 조합하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참 묵묵한 장기입니다. 간처럼 크게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위처럼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상당 부분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껴질 때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삶은 달걀 옆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무심코 집어들었던 소금이었습니까? 습관처럼 마셨던 진한 차였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생각한 채소 한 접시였습니까?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모여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단 하나의 습관이라도 바꾸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더 오래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콩팥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콩팥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소변 색깔과 거품만으로도 알 수 있는 콩팥 건강의 위험 신호들,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